안녕하십니까. 한겨레캐스트 2013 주간 이슈 전망 시간입니다. 저는 한겨레신문 정치부 성한용 기자입니다. 요즘 정치 뉴스의 중심은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펼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말 그대로 정권을 인수하는 임시 조직입니다. 5년마다 한 번씩 만들어지는 기구이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인수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치된 법적 기구인데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 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하게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그래서 국정 운영의 계속성 그리고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이 한 사람이 있고요. 또 부위원장 1명 그리고 24명 이내의 인수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두 4가지 업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부 조직 기능 그리고 예산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통령 취임 행사 관련 업무를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2월 25일 새로 취임하는 18대 대통령의 업무 준비를 위한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인수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특히 박근혜 당선인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잘 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튜디오에 정치부의 송채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채경입니다. 예, 요즘 인수위원회 출입하고 계시죠? 네. 예, 인수위원회 출입 기자가 하루 종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좀 소개를 해주시면 지금 인수위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보통 저 같은 막내 기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발로 뛰는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아침 8시에서 9시쯤에 간사 회의가 있는데 보통 인수위원들이 전화를 잘 안 받고 취재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회의에 들어가는 인수위원들을 붙잡고 이제 물어보게 돼요, 아침에. 물론 얘기는 잘 안 해주지만 이제 물어보는 취재를 하고 그다음에 점심 때도 이제 식사를 하러 나오는 인수위원들을 붙잡고 물어보고 또 저녁 때도 마찬가지로 퇴근하는 인수위원들을 붙잡고 물어보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취재가 되고요. 그 중간중간에는 이제 윤창중 대변인이 이제 인수위 관련해서 브리핑을 해줍니다. 그럼 브리핑을 듣고 이제 궁금한 사항을 질의응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취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가. 네, 기자들이 인수위원들을 붙잡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하나요? 아니요, 안 합니다. 잘 안 하죠. 그분들도 네. 좀 답답할 텐데요. 네, 기자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물어보는 기자들도 처음엔 굉장히 많았는데 점점 기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얘기를 안 하니까. 입단속은 잘 하고 있는 편이네요. 네. 그 윤창중 대변인의 브리핑은 어떻습니까? 좀 내용이 있나요? 내용이 충실한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업무 보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얘기를 안 한다고 하다가 다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사실은 기자들의 불만이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그 업무 보고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업무 보고 관련해서 좀 눈길을 끄는 기사가 있었는데 박선규 대변인이죠. 당선인의 대변인. 박근혜 당선인이 불편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럴 만한 일이 좀 있었나요? 네, 그동안 이제 박근혜 당선인 같은 경우에 대선 공약으로 복지 공약을 좀 많이 내놓은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령연금을 2배로 인상을 한다던가 아니면 4대 중증 질환을 이제 정부에서 책임을 지겠다던가 이런 이제 공약을 내놨는데 사실 그 공약을 이제 실현할 수 있는 정부 부처, 예를 들어 복지부 같은 데서 그 공약에 이제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약간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업무 보고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근혜 당선인이 예전에 이제 공약을 한 거는 5년 동안 그거에 대한 재원이 약 28조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복지부에서 이제 그러니까 업무 보고를 한 거는 5년 동안 한 50조 가까이 50조가 들어간다. 예, 이렇게 좀 많이 차이가 나는 식으로 발표를 해서 이제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공약 실행이 좀 약간 불가능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불편함을 표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각 부처별로 앞으로 이제 정부 조직 개편이 곧 이제 있을 텐데 이제 자기네들의 부처의 영역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영역 늘리는 게 필요하다는 식으로 계속
모든 부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직 이기주의가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불편한 감정을 많이 표출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조직을 늘려야 한다. 이건 뭐 정부 부처에 원래 관료주의가 있으니까 이해할 만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당선인하고 선거 캠프에서 계산한 것보다는 예산이 훨씬 더 든다. 이렇게 정직하게 행정부에서 보고하는 게 정당한 일 같은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당선인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뭐 협박적으로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된다면 뭐 국실장들을 목을 치겠다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네. 좀 협박적으로 권위적으로 비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송채영 기자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더라도 그러니까 당선인의 어떤 그런 발언이 일종의 이제 뭐랄까 부처 길들이기 이렇게 좀 해석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애초에 인수위에서 이제 업무 보고를 받을 때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한 게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업무 보고를 받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은 이제 각 부처별로 업무 보고를 할 때 어떤 틀을 주고 제시를 해주고 이거를 이 틀에 강요하면서 업무 보고를 받는 게 아니라 부처에서 자유롭게 어떤 거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뭐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거나 이걸 자유롭게 해라 이런 차원에서 이제 강조를 많이 했는데 사실상 박근혜 당선인이 그런 업무 보고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자율성이라든지 아니면 낮은 자세라고 얘기하는 것과 좀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인수위의 어떤 자기네들이 밝혔던 방향과도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결국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지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요. 5년 동안 한 134조 정도가 들어간다는데 이 중에서 60%가 넘는 81조 정도를 세출 절감으로 마련하겠다 이렇게 박근혜 당선인 쪽에서는 밝혔는데 행정부에서는 이제 이렇게까지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증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증세에 대해서 인수위원회나 새누리당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인수위에서는 거의 자기네들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수위가 증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다만 새누리당에서 어떤 식으로 증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는 오늘 아침에 그 라디오에서 나성린 새누리당 이제 정책위 부의장이 나와서 좀 예외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한나라당,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이제 증세에 대한 기조는 뭐였냐면은 증세는 약간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세수 확대는 필요하지만 그게 세율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비과세나 감면 등을 축소하거나 혹은 이제 탈세를 없애는 방식으로 이제 세수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밝혀왔었고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기업 대표단들을 만나가지고 증세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은 기본적인 기조였는데 사실 오늘 나성린 부의장이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를 한 거는 이제 증세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중장기적으로 복지 재원이 많이 필요하게 되면 세율 인상을 하는 증세도 불가피하다. 그런 경우에는 국민적인 대타협을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결론적으로 재원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새누리당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좀 증세의 분위기를 좀 조금씩 이제 조성해 가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이 듭니다. 인수위원 가운데 통일 분야에서 일했던 최대석 인수위원이라고 있는데요.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을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사퇴를 했거든요. 윤창중 대변인은 뭐 일신상의 이유다 이렇게 행정적인 단어를 써서 설명을 하고 말았는데요. 뭐 좀 추가로 취재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인수위를 통해서 추가로 취재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아주 보안이 철저하군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수없이 많이 같은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일신상의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일신상의 이유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할 때마다 똑같이 그냥 일신상의 이유라고만 알아달라.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그래서 일신상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 한 개인의 형편이라는 뜻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개인 사정이라는 얘기죠. 네, 개인 사정이란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온갖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통일 관련돼 가지고 의견이 서로 뭐 상충되기 때문에 뭐 그쪽에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물러난 거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전혀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최대석 그 인수위원회 주변인들을 취재를 해보면 이제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런 거는 아니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사유가 있을 텐데 본인들도 너무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취재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대석 인수위원은 좀 보수적인 사람이긴 한데요. 네. 그래도 좀 진보적인 그 대북 관계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거든요. 이분이 무슨 뭐 실제로 일신상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혹시 그런 노선 문제 때문에 사실상 밀려난 것이라면 이 박근혜 정부도 앞으로 좀 갈 길이 암담하다, 너무 좀 보수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아직 네. 그런 부분이 확인된 건 없는 것이죠. 네, 확인된 건 없습니다. 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실은 박근혜 당선인으로서는 어쩌면 대통령 취임 이후보다는 지금이 가장 화려한 시기일 수가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항상 그랬는데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좀처럼 공개적인 자리에는 모습을 잘 안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주한 영국 대사하고 주한 프랑스 대사 그리고 아세안 대사 뭐 접견 이런 정도만 있었고요. 뭐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이벤트성 행사에 나타나는 것 이외에는 뭐 업무 보고를 직접 받는 것 같지도 않고 기자회견도 전혀 안 하고 있고 네. 일정이 없을 때는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박근혜 당선인은?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인수위에서는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좀 측근들을 취재를 해보면 공식적인 업무를 할 때 이외에는 이제 삼성동 자택에서 업무 처리를 한다 이렇게 집에 있군요. 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이 인수 기간 동안에는 좀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좀 조용하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조각도 있고 그다음에 총리 인선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남아 있는데 사실상 인선을 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다른 기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알려지지 않은 어쨌든 인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측근들이 얘기하기에는 당선인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심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검증도 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송채경 기자는 잘 납득이 가십니까? 좀 약간 특이하지 않나요? 그런 부분이? 네, 좀 특이하죠. 역대 그 대통령 당선인들이 여기 인수위원회 사무실이나 또는 정당의 후보기 때문에 정당의 당선자 사무실, 네. 뭐 국회 사무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그 이른바 문패가 걸려 있는 사무실은 아주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박근혜 당선인은 좀 그런 면에서 참 약간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겠는데요. 박근혜 당선인은 물론이고,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원회도 과거와는 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별 말이 없고, 조용조용히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박근혜 당선인의 이런 스타일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정책이 난무하면서 국민들한테 혼선을 주는 그런 현상은 확실히 사라졌고요. 또 인수위원회가 점령군처럼 행세하는 그런 잘못된 관행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아쉬움은 좀 남아 있습니다. 한겨레 워싱턴 특파원이 최근에 쓴 기사를 보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신임 국방부 장관과 CIA 국장을 지명하면서 물러나는 사람 그리고 새로 지명한 사람을 같이 데리고 약 30분 정도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물러나는 사람의 업적을 자세히 설명을 했고요. 또 새 인물을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명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는 재무부 장관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국민들과 늘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상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유신 시절이나 5공화국 때처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다거나 내가 결정하면 국민들은 따라오면 된다 이런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은 더 이상 통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의 조용한 스타일이 겸손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통과 권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직은 명확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발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나와주신 송채경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겨레 캐스트 2013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환영이었습니다.